운영체제라는 것은 그 하드웨어하고 운영 프로그램 또는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되 그 하드웨어가 좋은 성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해야 되겠고, 위로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나 응용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용자에게 그 편리한 인터페이스 또는 고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되 성능이 좋게 나오게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성능이란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는 자주 쓰이는 것이 한 3개 또는 4개가 있습니다. throughput, 이것은 이제 줄여서 throughput 이렇게 쓰기도 하죠. throughput. 그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끝내는 잡의 수가 되고, 자원의 utilization은 뭐냐? 그것은 그 자원이 CPU나 디스크나 이런 자원이 몇 % 시간 동안 바쁘게 사용되느냐, 또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느냐, 활용이 안 되고 있었느냐, 그런 뜻이고요. 리스폰스 타임은 다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 척도는 컴퓨터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이라는 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이런 자원이 있듯이 식당도 의자나 식기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스루풋 하면 식당에서는 하루 동안 몇 그릇을 팔았느냐 그것이죠. 컴퓨터에서는 하루 동안 또는 일주 동안 몇 잡을 끝내느냐, 그것이 스루풋이 됩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은 CPU가 몇 % 사용되느냐, 또는 식당의 경우는 의자에 또는 접시가 하루 중 몇 % 시간 동안을 활용되고 있었느냐, 그것이죠. 리스폰스 타임은 그 식당에서는 주문한 후에 얼마나 빨리 음식이 나느냐, 그것이고, 컴퓨터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 요청이 들어온 후에 얼마큼 빨리 답을 내줬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pacity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스루풋을 capac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당의 경우는 하루 이 스루풋이 제일 높은 경우, 하루 최대로 그 음식을 팔 경우 그 식당은 하루 1,000그릇을 팔 수 있느냐, 5,000그릇을 팔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식당의 capacity가 됩니다. 컴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몇 개의 잡을 또는 한 시간에 몇 개까지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capacity가 됩니다. 근데 이런 성능 척도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 오리엔티드 성능 척도, 밑에를 유저 오리엔티드 성능 척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성능 척도하고 이러한 성능 척도가 서로 배반되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능 척도는 그 시스템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시스템을 찾아오는 고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의 예를 한번 보시죠. 식당에서 고객은 빨리 음식이 나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의자가 하루 몇 % 활용이 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또 그 식당이 얼마나 많은 걸 파느냐 이건 관심이 없다. 그러나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 것보다 자기가 몇 그릇을 파느냐, 또 의자나 이런 접시 활용도가 높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빨리 나오려면 의자가 텅텅 비어 있어야 되고 팔리는 음식이 적어야 이게 빨리 나오죠. 그러나 식당 주인 마음대로 이게 꽉꽉 차 있고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고객에게는 음식이 아무래도 늦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율 배반된다. 그건 컴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리스폰스 타임을 빨리 해줄 것이냐, 아니면 스루풋이나 유틸라이제이션이 더 중요한 표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컴퓨터가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엄청 비쌌었어요. 하나하나 부품을 손으로 이제 연결하고 땜질을 했어야 하니까요. 요새는 이제 컴퓨터를 LSI라고 해서 사진 찍듯이 막 기가 찍어내죠.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가 비쌌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두 가지 그 성능 척도를 목표로 삼아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를 했었고, 요새는 이제 자꾸 이거는 뭐 하드웨어는 이제 굉장히 값이 싸졌으니까 이쪽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만족도를 빨리 채워주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계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더 진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공부할 때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 다른 과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스트럭처 과목이나 뭐 C나 자바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과목에서는 내 프로그램이 주체가 되고 모든 문장에서 내 프로그램이 주어가 돼요. 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갔다 또는 내 프로그램이 CPU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과목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과목에서는 항상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주체 그리고 주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메모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많은 프로그램에게 메모리를 공간을 할당해야 하죠.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CPU를 어떻게 합니까? 많은 프로그램의 CPU를 필요로 하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CPU를 여러 프로그램에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줘야 되죠. 그 할당하는 거죠.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모든 문장의 주어가 operating system E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process라는 것의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메인하고 짠 거죠.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컴파일 하고 나면 바이너리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스에서는 exe 또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a.out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건 단순히 그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적인 개념이에요. 아직 실행을 시작 안 한 것입니다. 그냥 파일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스 파일 또는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프로세스라는 것은 무슨이냐? 이거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에게 기억 장치의 공간이라든지 다시 얘기하면 이걸 로드한 거죠. 또는 CPU를 이런 자원을 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프로그램 여기서 얘기한 프로그램에다가 하드웨어 자원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스 같은 PC 같은 경우에 조그만 아이콘들은 이 디스크에 있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뜻하죠. 그죠?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뜻해요. 이 중에 뭐를 클릭하면은 그것이 이제 메모리로 올라와서 이제 실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커다란 창들은 프로세스를 뜻하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주는 일은 무엇이냐? 프로세스 관리가 먼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프로세스가 달라고 하는 자원을 그래서 이제 주기도 하고 회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이제 크리에이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크리에이트 되려면 제일 먼저 메모리 공간을 주면 돼요. 그럼 메모리에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미 크리에이트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CPU를 달라고 하면 이제 CPU를 적절한 시기에 또 여기에 추가해서 할당을 하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일이 끝나면 모든 자원을 하드웨어가 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회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메인 메모리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메인 메모리라고 해야 할 것 같으면 메인 메모리에 어디는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어디는 어떻게 놀고 있고 이런 빈 공간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스크에는 항상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컴파일되는 바이너리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런해달라, 이 프로그램을 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려면 어느 공간으로 올라올 것인지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런 공간을 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올라오기 위해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순서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중에 어느 프로그램이 먼저 메모리에 올라올 것인가. 그것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순서, 스케줄링도 결정하고 공간의 위치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결정을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억 장치의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모든 하드웨어 장비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보조기억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조 디스크라고 할 것 같은 디스크 내 어디가 사용되고 있고 어디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빈 공간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정보를 읽어달라는 요청이 이런 파일 이렇게 요청이 와 있으면 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주고 무엇을 나중에 해줄 것인지 그 순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파일을 라이트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번에는 어느 공간에 이걸 라이트하게 할 것인지 그런 공간을 할당하는 것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야 됩니다. 또 뭐 모든 입출력 장치 이런 걸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A라는 파일을 읽어라 또는 A라는 파일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파일을 읽고 파일을 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 명령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것을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점검해야 되고 전기가 들어와 있느냐 또 디스크가 지금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앞에 먼저 시켰던 일 때문에 아직도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이 작업을 지금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리드 라이트를 한다면은 그것이 에러가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수행해야 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서 이러한 실제 I/O를 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I/O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는 밑으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어떤 하드웨어를 관리하느냐 뭐 메모리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모든 입출력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리함으로써 성능을 높게 나도록 해야 되고 위로는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고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CPU 가격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컴퓨터를 만들 때 그 부품들을 일일이 손으로 땜질을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부품 수가 많으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CPU가 add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 게이트는 그 트랜지스터가 그걸 해주든지 또는 진공관 하나가 있으면 게이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땜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는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더 이상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 회로를 우리 일상생활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이제 요새는 CPU 같은 것이 이제 사진이 찍어 나오듯이 그렇게 찍어 나오죠. 이렇게 땜질을 하네요. 적어도 게이트 레벨에서는 연결하는 땜질을 안 합니다. 요새는 CPU하고 메모리, CPU하고 디스크 이런 거를 서로 연결하는 땜질을 할지 몰라도 이러한 게이트 레벨에서의 그런 사람 손이 가는 일은 없죠. 어쨌든 옛날 CPU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 아주 뭐 1,000만 불짜리, 5천만 불짜리 컴퓨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서울시 하면 서울시가 돈을 다 모아도 컴퓨터 한 대밖에 사지 못하고 그 정도로 비쌌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비싼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옛날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CPU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X는 뭐 read 어떤 파일에서 읽어서 그것을 X에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내가 X에다가 뭐 어떤 연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 X가 올 때까지는 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X가 디스크에서 와야만 일을 더 진행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read disk 파일을 읽어라 하면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CPU에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디스크에서 다 끝나야 다시 CPU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안은 CPU는 뭘 하냐?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이제 유니 프로그래밍, 메인 메모리의 프로그램의 유니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메인 메모리의 프로그램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디스크 I/O를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은 CPU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곧바로 CPU를 이 프로그램에 주면 이제 이 비싼 CPU를 놀리지 않고 CPU도 일을 하고 그 디스크도 일을 하면 소위 유틸라이제이션이 좋아지죠. 그렇게 하면 물론 유틸라이제이션이 좋아지면은 시스템의 스루풋도 궁극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도 CPU에서 이제 연산을 하다가 또 CD-ROM 같은 것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때 가서는 이 프로그램도 CD-ROM을 읽고 이 프로그램도 디스크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CPU가 또 누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가 미리 올라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걸 허둥지둥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읽어오고 노안에 이것도 CPU를 못 쓰고 이것도 CD-ROM 하느라고 CPU를 못 쓰고 P1도 아까 이것 때문에 못 쓰고 그러면 역시 CPU는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프로그램에 3시 올라와 있다면은 이 순간에는 이 프로그램은 CPU를 쓰고 이 프로그램은 CD-ROM 쓰고 이 프로그램은 뭐 디스크를 쓰고 그렇게 모든 하드웨어 장치가 이제 바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3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degree of multi programming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디바이스가 이렇게 뭐 CPU, CD-ROM 이런 거 말고 또 훨씬 많은 종류의 디바이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degree of multi programming을 더 높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satellite CPU 또는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 메모리에 아래 한글을 돌렸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돌려서 뭐 했더니만 아웃풋 프린트에 찍어야 될 게 3만 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CPU가 이 3만 캐릭터를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캐릭터씩 일일이 보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는 굉장히 비싼 컴퓨터고 이 컴퓨터는 이제 서울시 전 시민들이 이거 한 대 겨우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연산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컴퓨터인데 기껏 한다는 게 한 캐릭터씩 일로 3만 번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고 고속이고 그런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는 너무 비싸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캐릭터를
이를 갖고 와서 이것을 일로 보내고, 그래서 한 캐릭터씩 프린트하고 몇 번 루프를 돌아야 되느냐, 그런 아주 단순한 몇 개의 명령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프린터는 느리기 때문에 또 빨라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될 필요가 없고, 저가의 저속 그런 컴퓨터, 그리고 이런 기능만 하는 그런 소형 컴퓨터를 만들면은 이 소형 컴퓨터가 이 3만 번을 일로 캐릭터를 찍는 일을 하고, 그 대신에 비싼 컴퓨터, 고속연산하는 컴퓨터는 과학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러면은 이제 좀 역할 분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값이 싸고 느린 컴퓨터, 그리고 이렇게 프린터나 이런 인풋 아웃풋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령어만 갖고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샤넬 프로세서 또는 세틀라이트 CPU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CPU가 여러 대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우리가 멀티 CPU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멀티 프로세서 CPU 이렇게 하는 거죠.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 이렇게 그런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세틀라이트 CPU와 채널이 있어서 비싸고 고급 연산을 할 수 있는 CPU는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3만 쪽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너무 오랫동안 메인 메모리에 있으면서 일로 나가는 걸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여기서 이제 3만 쪽에 터미널, 이 터미널에서는 3만 쪽, 저 터미널에서 2만 쪽, 또 다른 터미널에서는 4천 쪽,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량의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다 프린터로 다 찍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걸 전부 즉시 이제 디스크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로부터 저 프린터로 이 채널을 가지고 천천히 프린트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메모리도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CPU도 비쌌고 메인 메모리도 비쌌죠. 그때나 지금이나 디스크는 훨씬 쌌고요. 상대적으로 또 메모리나 CPU는 비쌌어요. 그래서 비싼 메모리는 빨리 비워가지고 이런 그 급한 일 그런 데 사용하고, 그 대신에 아웃풋 해야 될 게 있으면 빨리 일로 비워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처리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IO를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풀링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합니다. 스풀링, 이것은 책을 보시면은 이것이 뭐의 약자인지 나와 있고,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옛날에 재봉 틀질을 하면은 우리가 실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를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실을 감듯이 이런 것을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실패처럼 해서 실패해서 풀어가지고 프린터로 보낸다. 그 실패를 우리가 스풀러라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그 어원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카드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꽤 커요. 3만 쪽이에요.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기 카드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카드에 있는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양이 많아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이렇게 읽어주면은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로드를 해야 되죠. 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카드로부터 직접 읽는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로 읽혀드려야 되죠. 그동안에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CPU도 굉장히 비싼 장비고 메모리도 굉장히 비싼 장비니까 여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3만 쪽을 읽어드리는 동안 계속 쓰는 거는 너무 그 낭비가 심하니까 값싼 디스크에다가 미리 좀 읽어놓자. 그래서
천넬이라고 하는 값싼 그리고 소형의 CPU가 미리 여기하고 이쪽하고 연결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얘기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쪽하고는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 많은 데이터를 디스크에다 미리 다 갖다 놓자. 그래서 임시 보관하는 장소, 그 창고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버퍼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버퍼가 이제 디스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다 읽어 놓습니다. 그 스풀링 해 놓는다, 실을 감아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됐다, 또는 메모리에서 이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됐다 하면 그때 메모리로부터, 디스크로부터 메모리를 읽어드리는 거죠. 여기로부터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디스크로부터 메모리로 읽어드리는 거는 여기서 일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 여기서 일로 읽어드리는 거는 수십 분 걸리지만 여기서 일로 읽어드리는 거는 1초도 안 걸린다. 그렇게 그래서 스풀링이란 것은 아웃풋도 스풀링을 하고 인풋도 스풀링을 하는 것이고, 스풀링을 하는 대상은 카드 리더나 프린터처럼 속도가 매우 느린 그런 입출력 장치를 위해서 스풀링을 쓰는데, 그때 중간에 디스크 버퍼를 버퍼로 사용한다. 스풀링을 위한 버퍼로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글 태스킹과 멀티태스킹 오퍼레이팅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멀티태스킹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 띄워놓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갖고 와라, 그런 커다란 파일 갖고 오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프린트를 갖다 뭐 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MP3 음악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에디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 터미널에서 두 개, 세 개의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태스크를 동시에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벌써 10년 전만 해도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시스템이 참 많았어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한 개의 프로그램 시작시켜 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싱글 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또 기계에 그 터미널이 몇 대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대밖에 연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싱글 유저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 PC 같은 건 다 싱글 유저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국민은행 컴퓨터라든지 또는 대학교 컴퓨터 센터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50대, 100대 이렇게 1000대 이런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터미널이 여러 대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멀티 유저 시스템이다.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나 뭐 이런 IBM 이런 컴퓨터는 다 멀티 유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초창기 컴퓨터 시스템들은 배치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배치 시스템이란 것은 이건 뭉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작업들이 이제 기다려서 그게 쌓이게 되면 그걸 뭉치 배치라고 그러죠. 잡들의 배치 또는 C 뿔뿔 작업의 배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컴퓨터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뭐 자가용은 없고 전부 버스만 타야 돼요. 그럼 버스란 것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야, 747 같으면 수십 명이 모여야, 수백 명이 모여야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나 만일 자동차나 비행기가 싸다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도착할 때마다 그냥 떠나요. 택시, 뭐 자가용 비행기, 그렇게 떠나죠. 그래서 이 비싼 경우 일괄 처리를 하고 배치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쌓이면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고, 시스템이 싼 경우에는 개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버스나 747 같은 거는 좀 짜증나죠. 왜냐하면 하면 그 리스폰스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지만은 그 스루풋이나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좋죠. 개별 처리의 경우는 리스폰스 타임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도 이렇게 수행시킬 수가 있고 데이터도 이렇게 수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인 메모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C 컴파일러가 떴다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C 프로그램들을 전부, 번역을 시켜서 그것의 바이너리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C 컴파일러가 한번 뜨면은, 소스 프로그램 중에서 C로 된 것을 50개를 전부 해서 50개의 바이너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배치 그런 컨셉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일감이 많이 뭉치로 쌓여야 그래야 그럼 C 프로그램이 지금 C 프로그램에 50개가 쌓여 있어. 그럼 이번엔 C를 돌리지. 자바 프로그램은 3개밖에 아직 없어요. 그러면 자바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C 프로그램의 배치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또는 자바 프로그램이 몇 개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훨씬 배치가 큰 것부터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그래서 많이 지금 이 코볼 프로그램은 30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이걸 올려서 그 다 수행시키는 거예요. 이 배치가 아닌 시스템에서는 코볼 프로그램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즉시 수행시켜요. 그러니까 만약 코볼 프로그램이 30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코볼 컴파일러가 30번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딱 하나의 코볼 소스 프로그램을 코볼 바이너리 프로그램으로 컴파일하는 거죠. 그 이제 프로그램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화요금 하면 개별 처리 시스템에서는 전화요금이 내가 좀 얼마나 왔지 하면 그때 즉시 이제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러나 일괄 처리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전화요금이 얼마지 해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 달 동안 모든 4천만 국민이 한 달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전화요금 프로그램을 이제 일제히 돌리면 모든 국민의 한 달치 요금이 한꺼번에 나오죠.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를 일괄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인 경우는 스루풋 유틸라이제이션, 아까 우리가 식당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루풋과 유틸라이제이션과 리스폰스 타임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러한 성능 척도고, 이것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커스터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능 척도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율 배반된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배치 시스템, 일괄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오너, 시스템 소유한 사람이 이걸 높이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이걸 높인다는 건 뭐예요? 비싼 컴퓨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나 리스폰스 타임은 굉장히 이제 불리해요. 그죠? 그러다가 시스템 하드웨어 가격이 자꾸 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거는 놀려도 좋으니까 좀 고객에 도착하면 빨리빨리 해주자. 그래서 PC 같은 것은 이제 리스폰스 타임 위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배치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나 요새는 다 배치를 이제 버리고 배치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배치 시스템의 시대에는 인풋 아웃풋이 전부 카드 리더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터미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미널이 등장합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두 개의 하드웨어 장치죠. 하나는 키보드라고 하는 입력기가 있고, 스크린 또는 CRT라고 하는 출력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키보드로부터 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탐색기를 이제 돌려라, 또는 탐색기가 떠 있으면 거기서 저 폴더를 지금 여기 있는데 일로 이동을 해라, 뭐 이런 명령, 또는 이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을 보자, 그건 이제 파일들 리스트 해봐라, 뭐 이런 거죠. 또는 파일을 카피해라,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요 하나하나 폴더를 이동해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일이에요. 앞에 배치처럼 무슨 4천만 인구의 전화 요금을 계산해,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는 50개의 코볼 프로그램을 다 트랜슬레이트하라, 컴파일하라. 그건 굉장히 큰 일이지만 여기서 하라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일을 줬으니까 또 키보드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 결과가 금방 스크린에 나타나는 걸 이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천의 아웃풋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즉시 보여주면은 마치 내가 여기서 친 것이 금방 컴퓨터가 알아들어서 이렇게 금방 보여주고, 그래서 interact, 제가 컴퓨터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배치 시스템에서는 그게 곤란했어요. 배치 시스템에서는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카드를 제출해요. 그래서 코볼 프로그램 이런 걸 제출해요. 그러면 이게 쌓일 때까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충분히 다른 사람도 코볼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그래서 50명이 갖고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주니까 나는 컴퓨터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한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키보드로 뭘 치면은 즉시 스크린으로 이제 그것이 나온다. 그래서 수초내, 1, 2초내 그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키보드에서 쳐넣는 작업들은 보통 배치에서 했던 그런 작업처럼 엄청난 규모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짧게 걸리는 일, 그리고 작은 규모의 일을 준다. 그래서 인터랙트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이제 비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멀티 유저 시스템으로 사용을 했고, 멀티 유저 시스템에서는 여러 터미널이 있는데 이 모든 터미널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한 50개가 이렇게 50개 터미널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대화하듯이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PU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CPU 쓰다가 금방 또 이 사람이 또 CPU 쓰다가 금방 또 이 사람이 CPU 쓰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바쁘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CPU를 써야 되죠. 그래서 CPU의 시간을 여러 잡이, 여러 터미널이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분할해서 CPU 시간을 분할해서 쉐어를 한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또는 인터랙티브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시스템. 앞에 시그널 시스템에서는 이 컴퓨터면은 여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1, 2초 내에만 답을 주면은 그렇게 불평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뭐 747 비행기를 조종한다든지, 또는 무슨 발전소를 제어한다든지, 중환자실에 있는 굉장히 그 의료 장비 이런 걸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에게 뭐 답을 1, 2초 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뭐 로봇 이런 것이 계단을 내려간다, 또는 비행기가 지금 폭풍 속을 뚫고 간다,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굉장히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답을, 그 아웃풋을, 프로그램이 그 결과를 수십 밀리세컨드, 수백 밀리세컨드보다 더 안쪽으로 빠르게 답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속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빠르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데드라인, 어떤 t 세컨드 이내에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해주면은 비행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고, 의료 장비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 뭐 MP3 같은 것도 리얼타임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는가 하면 MP3에서 이 작업을 해주고, 이 작업을 해주고, 이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소절이라고 했을 때, 이 소절을 그 제 시간에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음악이 이제 끊기고, 영화가 끊기고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각 단계의 이 작업들은 데드라인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데드라인을 가진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그 데드라인 안에 맞춰주려면은 그 컴퓨터가 참 다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다르게 설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리얼타임 시스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